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대표 김형기입니다. 올해 금융포럼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뉴시스가 20주년 기념 첫 행사로 선택한 테마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초청 강연에 응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뉴시스 20주년을 축하해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다소 어색하고 낯섭니다. 하지만 뉴시스는 앞으로도 유튜브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시장에 다가설 것입니다. 금융정책은 언제나 업계의 화두입니다. 폭증하는 가계대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나아가 위험 수위로 다가가고 있는 자산 버블 문제는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재개 시점, 또 방식, 여기에 대한 접점은 또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하나하나가 모두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슈입니다. 당국의 금융정책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정치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이익공유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영역의 재정적 여유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자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틀에 대한 문제란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얘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태가 금융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금융정책이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은성수 위원장님, 또 축사를 해주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님, 금융권을 대표해 새해 인사를 해주실 김광수 은행연합 회장님, 손병두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님, 정지원 손보협회장님, 그리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뉴시스 20주년입니다. 성년 미디어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변화할 뉴시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금융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힘들기 때문에 행사 개최가 어려웠지만 잘 준비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 계층들을 위한 경제 방역에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전 세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한국판 뉴딜 펀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중물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판 뉴딜 K뉴딜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 또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권의 디지털 뉴딜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정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오늘 2021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주신 뉴시스 김형기 대표님과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신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길목에 있는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김광수입니다.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극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오늘 뉴시스에서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실성 있는 포럼을 개최하여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올해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행권도 연대와 상생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입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만나고 인사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융산업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금융위원회와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이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은 2021년을 힘차게 시작하며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혁신산업의 대표주자인 IT,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업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증시 상승을 견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 시장 참여 또한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처럼 자본시장에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에 모인 시중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지속시키기 위해 올 한 해 한국거래소는 몇 가지 역점 사업을 설정하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의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딜 관련 ETP 파생 상품을 제공하고 사회 책임 투자 채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할 혁신 성장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형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자본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백절불굴, 즉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보여준 대한민국의 저력과 코로나를 극복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나지철입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직접 뵙고 안부를 여쭙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합니다.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포럼을 마련해 주신 뉴시스 김형기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맡아주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님과 특별 강연을 해주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증시는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의 금융정책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포럼은 매우 의미 있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방향과 실행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려를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시의적절한 정책은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최고조로 달했던 작년 3월 단기 자금시장 안정화, 기업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 등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핀테크 혁신, 금융 샌드박스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3,000 돌파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응원을 부탁드리며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든든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작년 3월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로 한국 증시는 불과 10개월 만에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이전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금융투자협회는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경제의 성장 엔진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 업무법이와 상품의 라인업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금융투자가 가능한 K-뉴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가 운영 중인 KOTC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대비 수단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회는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수단이 다양해져야 직접 투자가 어려운 분들도 자본시장에서 자산 증식이 가능해집니다. 셋째로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교육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투자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금융투자 지식 함양을 위한 검정 시험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금융투자 산업의 미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환경은 점차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업계의 디지털 금융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ESG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회사를 적극 지원해서 ESG 투자와 경영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도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 그리고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지원입니다.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뉴시스 김형기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뉴시스 금융포럼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지금 금융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한 아젠다로서 금융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손해보험업계는 변화를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과 꾸준한 실천이라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임하여 든든한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GA 등 판매 채널의 불안전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 부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손해보험 산업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해결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량한 보험 소비자 보호와 편익 제고는 물론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실손 및 자동차 보험금 누수 손실 확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시장에 인착륙시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과잉 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장기 치료 관행과 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출현과 빅데이터,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손해보험업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부각된 기업의 영업 중단, 여행 취소 등 새로운 위험을 민간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맞춤형 보험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뉴시스 금융포럼을 통해 제시될 다양한 아이디어가 금융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새해에는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소와 같은 우직하고 강인한 끈기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장 김주현입니다. 제9회 뉴시스 금융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2021년에 금융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에 여신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주요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여신금융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들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여신금융협회의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업관과 관련하여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보면
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 진입이 허용되는 등 빅테크사와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큰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카드업계가 빅테크사보다 보다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카드사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감독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업계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우리나라의 수수료는 국제적으로 높지 않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여타 각종 수수료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 등과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 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리스 할부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여러 경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캐피털 업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감독 당국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협회는 유동성 리스크 모범 규정을 통해 회원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레버리지 규제도 전반적인 경영 건전성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영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술 금융업권의 경우 올해도 정부가 추진 중인 K 뉴딜 펀드를 통해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회는 K 뉴딜 펀드와 관련해서 펀드 운영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기술 금융사가 펀드 운영사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기술 투자조합 간 간접 투자 허용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올해를 귀중한 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뉴시스 금융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위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정부와 국민은 한몸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여건과 당면과제 그리고 2021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시스 김영기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작년 이 자리에서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기억될 만한 한 해가 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은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급변을 겪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은 위기 속에서도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금융지원 정책과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기업과 국민들께서도 뼈를 깎는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회복력과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경제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주가지수는 올해 코스피 3000선을 넘어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축하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대내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조기에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경제 질서와 산업, 금융구조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가 부상하며 경제 구조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저탄소와 친환경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착실히 준비한다면 올해는 작년과는 또 다르게 기억될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정책도 이와 기조를 맞추어 올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들과 함께하는 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금년도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질서 있게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 지속과 잠재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및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한시적 조치 등이 연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금융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권은 자금 공급 축소와 자금 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들을 위해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면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정책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청과 파급 효과는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모기지 도입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모기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장기 모기지 등 청년층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히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기업 부실이 이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만기 연장은 약 40만 건이지만 이자 상환 유예는 약 13,000건, 1,570억 원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자를 열심히 상환하고 있으며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다행히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자를 충분히 상환해 주신 차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견인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뉴딜 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18조 원 상당의 정책 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녹색 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자발적 녹색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 녹색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등 디지털 경제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약 1조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민간 분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기업들의 선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항상 경계하며 정책금융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관리하고 민간에서도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즉 뱅커블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안착되고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대실화와 더불어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시범 운영하고 혁신성 있는 핀테크에 대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오픈뱅킹을 고도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핀테크,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 간의 혁신 노력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게 업권 간 규제 격차 등 규제 정비를 지속하고 비금융 CB 허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금융 소비자 보호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다 따뜻한 금융, 포용금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문별, 계층별 회복 정도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포용과 온기를 나누는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유사금융, 가상자산 등 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유도를 통해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의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가졌던 우리들의 결심을 다수 추스리고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속될 금융산업의 변화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신축년 소띠해를 맞아 소처럼 우직하고 한편으로는 스마트하게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공매도 제기에 대한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나 임직원이 사전에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중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가 컸던 시정 조상자의 공매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만 가능했던 주식 차익 기회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인은 기관과 비교해 신용도와 자금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한편으로는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은 위험이 증대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과 한편이 있고 또 미래 피해 예방을 위한 그것도 함께 고려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어 시장에 안착되면 공매도의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가계부채 정책은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금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첫째, 가계부채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한 거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계대출의 경제사회정책적 측면도 고려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청년층 주거 사다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시적 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 대출 규제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문은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의 회복세와 미래 가치가 선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지난해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신산업, 빅3 육성 정책으로 우리 산업 구조가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 헬스 등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외국인 등의 참여가 일방적이기보다는 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동시에 주가가 3,000선을 넘으면서 시장에서는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투자 원칙의 확립과 성숙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